톰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인메이션 한통 이준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크로파랑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해주실 얘기는 뭐죠? 제가 가장 많이 테스팅한 와인이기도 한데 바로 오레뇨입니다. 오레뇨는 1.6의 헥타의 크기이고요. 라로마네의 서쪽 경사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더 높아지지만 이제 포도밭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 이제 이른 아침부터 햇볕을 받아 포도가 잘 숙성되고 서늘한 밤에는 일교차로 굉장히 좋은 에시디티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지니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토양은 얇은 상층 아래 단단한 석회암이 있어 배수가 잘 되고 뿌리가 깊게 뻗어나가 포도가 뛰어난 집중도와 풍성한 미네랄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레뇨의 경우에는 서쪽 경사면의 높은 곳에 위치할수록 바디감은 더 가볍지만 향기에서는 더 화려한 꽃향기가 돋보이는데 토양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소유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은 이제 0.6959 헥타를 소유하고 있는 생산자가 도메니 꼼트 리제베레르고요. 두 번째로 많은 포도밭을 소유한 생산자가 도메인 실방카티에 0.2468 헥타, 그 다음에 도메인 아르나우시오가 0.1846 헥타, 도메인 페린 로징이 0.0954 헥타, 그 다음에 도메인 팔레티그가 0.0943 헥타, 도메인 브루노 플레이어가 0.078 헥타, 도메인 장글보가 0.0746 헥타, 도메인 시고가 0.0745 헥타, 도메인 아우디 프레드 맞을 거예요. 그게 0.0435 헥타, 마지막으로 이제 도메인 르랑라의 콩티가 0.036 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DRC도 가지고는 있어요. 왜 안 나오죠? 0.03 헥타면 한 배럴 나오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0.1헥타 정도에서 많이 만들면 한 400병 만들잖아요. 그러면 0.036 헥타면 정말 많이 만드는 빈티지가 한 100병, 120병, 작을 때는 70병, 이건 뭐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줄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 한 번 설명드렸었는데 도멘드라로만의 꽁띠의 1차 수확에서 딴 포도들은 전부 다 그냥 그루 생산하고요. 두 번째로 수확한 포도는 이제 모든 밭들을 다 섞어서 다른 프리미엄 크루들과 함께 포도만의 프리미엄 크루 만듭니다. 뿌띠목만 따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죠. 다시 오레뇨 넘어와서 가장 먼저 추천해드릴 컬렉터블 생산자입니다. 첫 번째 생산자는 도메인 꼼트 리제벨레르입니다. 도메인 두 꼼트 리제벨레르는 0.6959 헥타의 오레뇨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오레뇨의 약 45%에 달할 만큼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그가 소유한 파셀은 이제 라로마네의 끝부분, 이제 서쪽 끝이죠. 여기서 시작으로 동서로 길게 뻗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아르노라쇼와 실방카테아르의 플랫과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페린 로징의 플랫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꼼트 리제벨레르는 2002 빈티지부터 오레뇨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 2008년부터 스타일을 잡아 2009 빈티지부터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베스트 빈티지들 있죠. 사실 이제 오레뇨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퀄리티를 보여주었었는데 이제 최근 아르노라쇼가 그에 버금가는 뛰어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02 빈티지를 필두로 03, 04, 05, 06, 07, 08, 09, 2010, 11, 12, 13, 14, 15, 16, 17, 18 빈티지까지 총 17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해 보았으며 이 중에서도 2009, 2010, 2015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으며 12, 14, 16 빈티지 역시 수준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 와인은 제가 2009년 이후에 생산된 와인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이전에 생산된 빈티지들도 퀄리티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2009 빈티지 이후에 생산된 와인은 이전과 이제 완전히 다른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꼼트 리제벨레르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어릴 때에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출시가 되고 2, 3년만 지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빈티지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숙성이 필요하죠. 17, 18도 좀 괜찮지 않으셨어요? 17은 테스팅을 우리 이 작가님도 같이 했어요. 17 빈티지는 나쁘지는 않지만
최고의 빈티지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파워라든가 그런 게 좀 부족했고, 그리고 2018 빈티지도 우리 이 작가님하고 같이 뉴욕에서 테스팅했었는데 2018 빈티지의 경우 테스팅했을 때 약간 제가 체리콕 같다고 했잖아요. 뭐 알코올 도수도 컨트롤을 그래도 잘하긴 했는데 아마 13.5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너무 진하게 농축이 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리 매력적인 빈티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 와인의 평균 가격대는 2,800불대이고 빈티지에 따라서 3,500불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다음 컬렉터블 생산자는 아르노 라슈어입니다. 아르노 라슈어는 0.1846헥타의 오레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무는 1939년에 식재되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플랫은 이제 오레뇨 북동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라로마네와 맞닿아 있으며 이제 북쪽으로는 레프티몽, 서쪽으로는 장그리고와 이제 팔라티그의 오레뇨, 남쪽으로는 꼼틀리제벨레의 오레뇨와 맞닿아 있습니다. 아르노 라슈어는 이제 1892년부터 오레뇨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무려 130년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구 빈티지를 필두로 2010, 2013, 15, 17, 18 빈티지까지 총 6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17, 18 빈티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하고 다큐멘터리 같이 찍으면서 스타일 잡기 시작한 2017 빈티지나 굉장히 묻었던 2018 빈티지 모두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사실 2019 빈티지도 저도 구했어요. 왜냐하면 17은 바틀링 된 걸 테스팅했었고 18 빈티지 역시 와이너리에서 테스팅하고 바틀링 된 걸 테스팅했는데 19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테스팅을 못했고 코로나 시즌이라서 올해 이제 부르곤 가면 아마 2022 빈티지 테스팅할 수 있겠죠. 앞서 이제 언급해드린 꼼틀리제벨로 2018 빈티지는 이제 너무 진해서 약간 신데르 피뇨누아 같은 느낌에서 테스팅하는데 이제 조금 실망감이 있었는데 이 집 2018은 파워도 있고 정말 비교가 될 정도 정말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레뇨는 2019년 이제 한 병 딱 구했거든요. 아르노 라슈어. 예전에는 수십 병을 살 수 있었는데 생산량이 600병 정도밖에 안 돼요. 500병에서. 그래서 이제 2019년은 지금 테스팅하기는 좀 아까운 느낌이라서 아직까지 참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10월달에 11월에 부르곤 가죠. 그때 이제 샤를 라슈어한테 한병 따달라고 그러죠. 아르노 라슈어 역시 접근성이 좋은 와인이기 때문에 출시가 되고 2, 3년 정도의 셀러링을 거치면 바로 즐기기에도 좋지만 이제 시우 적기에 접으려면 빈티지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합니다. 이 와인의 평균 가격은 약 1,600불대이며 빈티지에 따라 8,000불을 상회합니다. 왜 8,000불일까? 리제베르는 비싸봐야 3,500불이었잖아요. 이건 왜 이럴까? 생산량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리제베르는 3,000병, 3,300병 이렇게 만들거든요. 뭐 정말 작을 때가 한 2,000병 정도 만들고 그러니까 3,000병 정도인데 아르노 라슈어 그냥 300병, 500병이니까 사실 시장에 풀리는 양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출시할 때 60% 정도 출시를 하니까 사실 300병 만들었으면 시장에 풀리는 양이 160병이니까 뭐 거의 없다는 거죠. 사실 아르노 라슈어의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을 잡기 시작한 2017 빈티지 이후에 생산된 와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전에 생산된 와인들의 경우에도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는 않지만은 지금과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고 사실 퍼포먼스도 좀 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때는 홀클러스를 100% 쓰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뉴요크를 굉장히 많이 썼었고요. 지금은 100% 홀클러스터에 뉴요크 비율이 한 20% 되고 2022 빈티지부터는 이제 짜르에서 숙성을 시키죠. 자, 두 명이 이제 그 오레뇨의 탑 생산자고요. 다음 이제 하일리 리커맨드 강력 추천하는 생산자. 첫 번째 생산자는 도멘 실방카띠에입니다. 실방카띠에는 0.2463헥타의 오레뇨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무는 1997년에 식재되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플랫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큰 플랫의 경우에는 동쪽으로는 DRC, 서쪽으로는 이제 뭐 시고나 페린, 남쪽으로는 펠러티그, 북쪽으로는 그 페린 로징이 위치했으며 작은 플랫의 경우에는 이제 꼼트리제베르의 북쪽에 맞닿아 있습니다. 세바스찬 까띠아는 2008년부터 아버지를 도와 이제 와이너리에서 일을 시작하였으며
2011 빈티지부터 세바스찬 와이너를 이끌며 개인적으로는 실방가 때보다 더 뛰어난 와인을 생산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실방가 때의 오레뇨는 2009 빈티지를 필두로 2010, 2014, 2015 딱 이제 4가지 빈티지를 테스팅했는데 그 중에서도 14, 15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실방가 때의 이제 오레뇨는 오레뇨 특유의 이제 화려한 향기와 풍성한 미네랄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잘 표현된 와인으로 빈티지에 따라서 이제 10에서 15년 정도의 셀러링이 필요하고요. 이 와인의 평균 가격은 1000불대이고 빈티지에 따라서 1600불대를 상회하기도 합니다. 하일리 리커멘드는 이 정도. 그 다음에 베리 굿 정도. 다음 추천드릴 생산자는 이제 도메인 팔레티그입니다. 도메인 팔레티그는 0.0943헥타의 오레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플랫은 동쪽으로는 아로나쇼, 서쪽으로는 이제 페르노징, 남쪽으로는 아로나쇼, 실방카티아, 마지막으로 북쪽으로는 이제 그 장그리보하고 DRC의 포도밭이 위치해 있죠. 개인적으로 이제 팔레티그의 오레뇨는 2006 빈티지를 시작으로 2009, 2014, 2015, 2016, 2017, 2018 빈티지를 테스팅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이제 2009, 2014, 2015, 2017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팔레티그의 오레뇨는 오레뇨 특유의 우아함을 매력적으로 잘 표현하였으며 잔에서 피어오르는 오레뇨 특유의 매력적인 향기가 돋보이는 와인입니다. 그리고 이 와인 역시 빈티지에 따라서 뭐 최소 10년에서 뭐 12년 정도의 숙성이 필요하고 평균 가격은 이제 300불 중반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와인의 경우에는 0.1헥타도 안 되니까 매그넘으로 만들 때는 100 몇십 병 정도 만들고요. 일반 바틀로 치면은 한 400병 내지 많이 만들 때는 이제 뭐 600병. 그러니까 사실은 출시되면 이 와인도 거의 없는 거예요. 출시되면 바로 사라져버리는 와인인 거죠. 다음에 또 추천드릴 베리굿 생산자는 도메인 장그리보입니다. 장그리보는 0.0746헥타의 오레뇨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무는 이제 1954년에 식재되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제가 이 와인 한 번도 테스팅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생산량이 이것도 비슷한 거죠. 한 400병, 포도밭 크기가 거의 비슷하니까 400병 정도 될 것 같은데 시중에 풀리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것도. 네. 그리고 이 가격이 평균 가격을 찾아보면 한 500불대 하더라고요. 비싸면 이제 800불을 상회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에텐 그리보에서 마틸드로 넘어가면서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집도.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대가 돼요. 사실 뭐 플래그십 와인 무시브루는 많이 테스팅을 해봤는데 오레뇨는 생산량이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400병을 만들면 시중에 푸는 거는 한 300병 풀고 그럼 300병을 전 세계에 풀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입사가 30개만 있어도 그러니까 아예 보이는 게 없죠, 이 와인 같은 게. 네, 장그리보의 오레뇨 따주시면 제가 뛰어가서 마시겠습니다. 뛰어갑니다. 저희 뛰어갑니다.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도밭인 보노만의 페르메크루 오레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고디쇼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또 포도밭 중 하나인데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밭이에요. 이유를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인 마신 한 톰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